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파이널 백선을 가지고 공부할 건데요. 파이널 백선은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100문제로 이제 만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개입법부터 시작해서 농지법까지 총 6개 법률을 100문제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국토개입법은 12문제, 그리고 농지법은 한 2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7문제, 그리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6문제씩입니다. 자, 그것은 딱 정해진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선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토개입법이 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지법이 좀 적을 것이고, 그래서 순서 형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100개 문제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한 50개 정도 하게 되는데, 50개 정도 하게 되면은 국토개입법하고 건축법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빨리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11월부터 우리가 강의가 대부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있고, 12월 있고, 그리고 1, 2, 3, 4, 5, 6, 7, 8, 90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제가 공법은 절대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공법이 쉬운 과목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법이라는 점수가 70점, 80점 이렇게 절대 나올 수 없는 점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어디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모의고사 같은 걸 봤는데, 그 모의고사에서 나는 한 80점 나오니까 실제 시험도 80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시험은 어려운 것 한 10개 정도 전혀 풀 수 없는 걸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학원 모의고사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주축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8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 시험은 80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0점만 넘으면은 솔직히 공법은 성공하는 거예요. 과락만 넘어가주면은. 그만큼 공법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점 형태가 구성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법이나 공시법이 기본 점수 60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법령이 80점을 맞아가지고 대부분 합격을 해야 될 점수가 되는 건데요. 근데 갈수록 그 중개법령 시험 자체가 이제 서서히 좀 어려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60, 60, 60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야 되는데, 중개법령을 아무리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70점까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양이 적기 때문에, 공부한 양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개법령은 70점 정도 잡고요. 그래서 공법은 50점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40점이 아니라. 그래서 공법 60점 나와주면 게임 오버 되는 거고, 그래서 50점만 나와주면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이겨요. 돼 보니까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이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2달 남았어요. 이 2달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떨어진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눈 감고 귀 막고 절대 다른 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만 꾸준히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했던 것까지만 잊어먹지 않고 가면 된다. 그래서 기본만 알아도 60점은 나옵니다. 그렇죠? 어려운 걸 안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려운 것 쪽으로 쏠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 끝나갔습니다. 이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그렇죠? 9월, 10월. 그래서 백선하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총 4회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파이널 백제 총 2회, 그리고 모의고사 4회. 자, 이걸로 해서 총 6주 동안 여러분들이 9월, 10월 과정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문제를 가지고, 그죠? 34회 때 출제했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잠깐 확인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34회에서요, 1번 문제가 바로 이게 출제됐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요, 1번 하면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시험지를 펴는 순간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 겁니다. 그 순간에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당황을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쫄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으로 나올지 몰라. 자, 혹시나 우리가 보통 41번 문제가 처음 문제거든요. 41번에 건축법 문제가 나와버렸어. 그래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앞에 나오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총 6개 법률에서 어떤 게 앞에 나오든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순서가 뒤에 게 앞에 나오더라도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 때문에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1번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럼 봐보세요.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습니다. 그럼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무슨 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잖아. 근데 지금 물어보면서 뭐 물어봤어? 틀린 거 물어봤네? 자, 2번 문제가 바로 이제 사방법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보통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요, 허가를 해주면 좋다 그랬죠. 근데 심의를 안 거치고 해주면 더 좋다 그랬잖아. 근데 심의를 안 거친다는 것은 간섭을 안 받겠다는 거지. 그 간섭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성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농어촌. 그 다음에 이미 평가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환경과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사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산림과 사방.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몰랐다. 그럼 물음표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은요, 오지선다형인데, 물음표를 친다는 소리는 내가 이걸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빼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럼 나는 오지선다형으로 풀겠다는 거야? 사지선다형으로 풀겠다는 거야? 사지선다형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그 객관식의 장점이, 이걸 장점을 만들면 돼요. 물음표를 빼버리면은 삼지선다형도 될 수 있고, 이지선다형도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물음표는 내 거라고 그냥 이걸 없었다고 생각을 해버려. 아시겠죠? 아예 그냥 물음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 내가 갖고 있는 물음표는 남은 물음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나는 물음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봐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있었어? 5가지 있었죠? 자, 5가지가 뭐였어요? 수목, 우량농지. 그렇죠? 그리고 환경, 국가유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계획이 있었죠? 지구 있었죠? 기반시설, 부담이 있었죠? 그거 총 5가지야. 그럼 이 5가지는 제한이 가능하다. 최대 몇 년? 3년. 연장 몇 년? 2년. 2년은 뭐만 연장된다 그랬어요? 계획, 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자, 지금 지구 단위 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대상에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되잖아. 포함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틀렸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었던 거예요? 3번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서 당황했고 2번에서 당황하고 못 풀어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여기 없애도 2번 문제에 없앴어도 그러면 1번, 3번 풀었으면 답이 나왔다는 거지. 이건 알고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째 문장은 뭐예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하면 돼. 아까 연장하는 것은 3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연장 대상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연장은 몇 년? 2년. 그쵸? 그럼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중급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출제할 때는 상급으로 출제를 한 거야. 왜? 여기서 당황, 여기에서 길을 답 밑에다가, 답 바로 위지, 위에다가 뭔가 벽을 세워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넘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걸 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도 이제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니까 수업 시간에 이미 여기까지 다뤄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벽을 무너뜨렸죠. 그죠? 벽까지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제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으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지구 단위입니다. 자, 1번 봐보세요. 준산업단지는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산업단지 아니죠. 그냥 준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이걸 딱 봤을 때 개발을 할 것 같아? 개발을 안 할 것 같아? 개발할 것 같지. 개발을 할 것 같으면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자, 두 번째 봐보세요. 도시지역 내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데, 그런데 뭐 토지 이용 증설시킨 목적 뭐 쭉 써놨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막 와닿지 않아요, 문제가. 와닿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물음표 빼버려. 날려버리라고. 그러면 이제 오지선당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몇지선당이 되는 거예요. 사지선당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지선당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3번은 택지 문제가 나왔어. 자, 택지가 나오면서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이지. 정택이는 몇 년 이상이라고 있어? 10년 이상인데 몇 년 나왔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봐보세요. 4번. 우리는 도시 지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지정하여야 한다가 있고 지정할 수 있다. 둘로 나눠지죠. 근데 비도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라 그랬지. 근데 비도시 지역은 아무 데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계획관리지역은 몇 %라 그랬어요? 50%. 그럼 분수로 환산하면 얼마가 돼? 2분의 1. 근데 뭐라고 했어? 3분의 2. 계획관리죠? 그렇죠? 2분의 1 이상. 자, 5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5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야. 자, 우리가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행역이야. 근데 주거는 어디만 지정할 수 있다 했어? 계획관리지역만 지정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산업유통은 공장 만든 거라 했지. 근데 뭘 빼야 된다 했어? 보전지역은 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관광해양은 다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산업유통. 그럼 보전은 포함 안 돼. 그죠? 그럼 도시지역 외유지역에서 보전지역은 2개밖에 안 나오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보전이야, 보전 아니야? 보전 아니지. 그럼 포함해, 포함되지 않아? 응? 포함.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잖아. 그럼 잘 봐. 1번 틀렸죠? 지금 사지선다형 푸는데 3번 틀렸죠? 4번 틀렸죠? 5번 틀렸네? 그럼 답이 없잖아. 사지선다형에. 그럼 아까 버렸던 거 가져와야 되겠지. 휴지통에다 버린 거. 그게 몇 번이에요? 2번.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것만 알면 모르는 게 이렇게 들어갔다 하고 이게 답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것만 골라내면 가능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물음표다. 그러면 2번, 4번 물음표가 돼버리겠지.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4번으로 가야 되냐, 2번으로 가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둘 중에 하나 이제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지. 만약 제대로만 했으면 답은 그냥 2번 골라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급 문제가 되는 거죠. 자, 3번 봐보세요. 3번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실효 문제예요. 자, 실효인데 지금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나와 있고 입안을 제한한대요. 그러면 입안을 제한하면 몇 년이라고 배웠죠? 5년이지. 그럼 여기는 5년이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맞히잖아. 이게 무슨 급이라고? 이게 하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문제 나와. 아시겠죠? 그럼 이 10문제 놓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10문제는요, 지금은 알다가 한 2달 되면은 시험 보러 갈 때쯤 이제 긴가 민가 해요. 이제 저기 5년인가? 3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를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봐야 여러분들이 10문제는 절대 안 놓치고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만 알아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본을 빼버리고 A를 안 하고 자꾸 B로 해버려. 그죠? 왜? 내가 시험 보면 A는 다 맞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B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A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기초를 다 까오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법책 딱 덮고요. 일주일만 공부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책 펴을 보세요. 멍해버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시험 끝나고 나오면요, 무슨 문제가 나온지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에다 대놓고 내가 더 다른 걸 공부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떻게 해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 모의고사에서 학원에서 성적이 모의고사 평균 80점 나오신 분이 가서 시험 보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학원에서 평균 20점 나온 학생이 들어가고 합격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개사 강의 4년째인데요. 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쪽에서 내가 강의를 했었잖아, 예전에는. 그럼 상대평가 쪽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상대평가 쪽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을 보면은, 아, 저 학생은 합격한다, 저 학생은 떨어진다, 그러면 100%입니다. 왜? 상대평가는 그 수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죠? 아니면은 거기 커트라인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90점이다. 그럼 90점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학생이.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그 학생은 90점이 넘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점수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면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절대평가는요, 절대 100점 맞기 쉽지 않아. 그쵸?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야.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40점은 모르는 문제, 프랑스어로 내놓으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쵸? 왜? 60점 밖에 해줬잖아.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상대평가에서 한 40점이나 20점 정도를 프랑스어로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랑스어 아는 사람은 맞히고 프랑스어 모르는 사람은 틀려버리게 되거든. 그럼 난리 나버립니다. 책에 없는 거 내버리면 난리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문제가 다른 데서 나오면은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아. 왜? 60점 맞았거든. 근데 60점 못 맞게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 난리 나, 이제. 그 예전에 15회 때 난리 났던 게 그거예요. 60점을 못 맞게 했기 때문에 난리 난 거지, 시험 문제 어려워서 난리 난 게 아니야. 60점은 어렵든 어쨌든 간에 60점을 맞게 해줘야 되지. 근데 60점을 못 맞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였어, 그때는. 근데 만약에 그 당시 시험도 아무리 어려웠어도 60점을 맞게 했다. 한 2만 명 합격해버렸다. 그러면 조용했을 거예요. 난리 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2만 명 붙였잖아. 그럼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못 붙여갖고 몇천 명밖에 못 붙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15-1의 시험을 다시 봤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아니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분명히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특히 만만한 곳이 제일 어려운 거 낼 수 있는 것은 어디겠어요? 공법이야. 그죠? 그러니까 공법을 70점 맞겠다, 80점 맞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 틀 잡아서 나는 한 60점 맞겠다. 그죠? 그래서 공법은 40점 맞으면 가문의 영광이고, 그죠? 사문의 영광이야. 근데 내가 60점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조상님 중에 누군가가 나라를 구했을 거야. 하다못해, 그지? 일제강점기에 지나가는 일본군한테 가서 돌멩이라도 던졌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60점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쉬운 과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4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4번은 개발행위 허가 시인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뭘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은 마이너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지. 그럼 해당하는 거 찾아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당하는 거 찾아라,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번 봐보세요. 1번을 보면은요, 뭔 획지 같은 거 나오는데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사업 이런 것도 배운 적 없고요. 토지 복원사업 이런 것도 배운 적 없습니다. 자동차, 내가 공법에서 우리가 자동차 배운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관련된 이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그쵸? 확실하잖아, 배운 적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 거 아니야. 이거 나 배운 거 없다, 안 배웠다. 그럼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음표예요. 그럼 그 순간에 다시 1번부터 읽어봐야 돼? 넘어가야 돼? 그 넘어가라고, 제발 좀. 또 1번부터 또 읽어. 혹시나 아는가? 왜? 우리말이니까 읽어보다 보면 혹시 알 수 있는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틀리게 되면은 다른 문제가 틀렸을 때 이거 맞히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오산이죠.
차라리 이걸 안 풀고 뒤에 가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먹잇감이 있는데 자꾸 이상한 걸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것도 못 먹고 먹잇감도 못 먹게 되는 겁니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내 것만 잡아. 남의 건 신경 쓰지 마. 이거 남의 동네 이야기야. 프랑스 이야기야. 그럼 넘어가면 돼. 그리고 이런 게 극상 문제예요. 풀지 말라는 거. 이런 게 한 10문제 나와. 근데 여기서 멈춰버린 순간에 이미 끝나는 거예요. 자, 5번 봐보세요. 5번. 5번은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업무입니다. 자문, 심의. 알아요? 몰라. 이것도 뭐예요? 당연히. 극상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극상 문제 이것도 이제 포기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령이 하나 있어. 세 개 다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1번부터 5번 사이에 답은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나마 정답률이 좀 높은 거, 다른 것보다는 1%라도 정답률이 높은 것에 찍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번호가 모두 정답입니다. 이건 우리 공법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왔는데 난 다 모르겠어. 그러면 만약에 답이 2번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학생들은 5번 찍어놓고 답이 2번이야. 그럼 나한테 와서 짜증내요. 아, 선생님이 이것 찍어라 했고 이것 찍었다고 해? 그리고 틀렸다고. 아, 보나마나 틀린 문제잖아, 이것은. 그죠? 이건 보나마나 여러분이 틀려야 될 문제야. 근데 5번 찍어갖고 맞히면 좋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그럼 3번을 알았겠어? 2번을 알았겠어? 못 찍은다고, 이렇게는. 그렇게 찍을 확률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5번 찍고, 틀리면 말고, 맞히면 좋고, 그때 이왕 가려면 5번으로 가라. 이게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 이런 문제들을 꼭 하나씩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문장인데 기억, 니은 써가지고 하나도 모르는 문장.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하니까 찍을 때 이렇게 찍어라. 이게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찍어갖고 올해 시험을 이렇게 찍었는데 100% 다 틀려버릴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염두할 필요는 없는 거야. 번호만은 틀려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 6번 문제도 기억, 니은 나왔으니까 안 읽어보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찾아버려. 그리고 찍어버려. 그러면 안 되겠지. 일단은 물음표가 됐을 때요. 자, 이 경우에는 그래도 당연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없으니까 찍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긴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5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 5번으로 찍지 말아라. 일단 읽어는 봐라. 자, 여기는 조합에 관한 문제죠. 자, 보세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맞는 문장이지. 그럼 니은을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바로 밑으로 가서 그러면 기억번은 옳은 거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럼 기억을 다 찾아. 그러면 이제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몇지선다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삼지선다형으로 내가 만든 겁니다. 좁힌 겁니다. 자, 두 번째 읽어요.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상황 중 공고방법 변경이네요. 자, 공고방법 변경, 사무실 변경, 이것은 경미한 경우라 하겠습니까? 경미하지 않는 경우라 하겠습니까? 경미한 경우. 그럼 이건 허가예요? 아니, 인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그럼 니은은 뭐 해야 되겠어? 버려야 되겠네. 그럼 이제 1번, 2번밖에 안 남았어. 그럼 두 개 다 안 읽어도 되잖아. 이제 하나만 읽으면 끝나는 거야.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약과 소송은 누가 대표한다 했죠? 감사가 대표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디귿번도 날라갔네. 그럼 답은 몇 번? 그럼 니 1번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끝났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오면은 한 3개만 읽어도 답 찾을 수 있게 다 내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대놓고 O, X, X, O 해놓고 그 다음에 찾지 말라고.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이럴 때는 하나 보고 찾고 하나 보고 찾고 한 2개 읽었다가도 답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걸 물음표 찾다고 쳐보죠. 기억번을 물음표 찾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억번을 물음표를 딱 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번호 물음표니까 모르잖아. 그죠? 그럼 놔뒀어. 니은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 X야. 그럼 니은번은 무조건 빠져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번, 2번에 기억이 다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그럼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근데 물음표를 쳤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음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물음표가 나한테는 물음표가 될 수 있지만 옆 사람한테는 물음표가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신경 쓸 거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음표를 30%를 물음표 치고 60점 맞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70% 물음표를 치놓고 60점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음표를 쳤다고 해서 내가 점수를 못 맞다는 건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물음표를 많이 쳐가지고 물음표 빼다 보니까 막 이지선다행, 일지선다행 된 바람에 답 맞히는 경우가 많이 생겨. 그래서 70%를 몰라. 내가 이 문제를 봤는데 나는 이 70%를 몰라요. 근데 점수는 60점 나와버려. 그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문제 중에 1번, 2번, 3번은 모르지만 4번, 5번에서 내가 답 골라냈거든. 이지선다양으로 해서. 또 1번, 2번은 모르지만 3, 4, 5번 중에서 답 골라냈거든. 그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30%만 물음표 쳤지만 이제 나머지는 아니까 이제 또 골라내서 60점 맞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30% 안 사람이나 70% 모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음표를 얼마만큼 쳤다고 해서 창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중급이 되겠죠. 단,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단원별 모의고사 같은 거 있었죠? 진도별 평가. 자, 그리고 그 누가 출제했죠? 제가 출제했죠. 백제 누가 출제했죠? 제가 출제했죠. 동형모의고사 누가 출제했죠? 제가 출제했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와서 뭘 공부해야 돼 물어보는데 그냥 하나만 공부하면 돼. 하나만. 나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갖고 정리하겠다. 그럼 진도별 모의고사 정리하면 되고. 나는 백제만 갖고 정리하겠다. 그럼 백제만 갖고 정리하면 되고. 나는 동형 모의고사 갖고 정리하겠다. 그럼 동형 모의고사 갖고 정리하면 되고. 하나만 선택해서 그것만 내리파버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 생각. 대신 항상 머릿속에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키워드. 그리고 익힘장 문제 줬잖아요. 그 익힘장 문제는 당연히 플러스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제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백제 내용은 극상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물음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개발법이나 정비법 이 정도 가서는 물음표가 나올지 몰라도 다른 데는 거의 물음표 나오지 않아요. 특히 국토개혁법, 건축법, 주택법은 물음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공부하기용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물음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문장을 다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이걸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그 진도별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 이번 백제도 개수 유형으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작년까지 그냥 문제로 해가지고 냈더니 결국 답은 맞히는데 그럼 답만 맞히고 나머지는 안 읽어버려요. 근데 내가 출제한 답이 답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죠? 2번이 답일 수도 있고 3번이 답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가 백제 문제에서 지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왜? 답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다 읽어라고 해서 그러면 개수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문을 다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정확하게 꼼꼼히 읽어라는 의미에서 개수로 해놓은 거예요. 대신 동형 모의고사는 개수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 시험처럼 똑같이 출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계획은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추상적 계획, 구체적 계획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추상적 계획이라는 것 자체와 구체적 계획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민을 구속하느냐, 구속하지
않느냐 이런 문장으로서 구속하면 구체적 계획이라 해서 관리계획이라고 그러고 구속하지 않으면 추상적 계획이라고 그래서 광역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계획인 경우는 구체화된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바로 단어들이 탄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용도지역이나 별명이라는 용도지구나 사회적 지위라는 용도구역이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특산품이라는 지구 단위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기반시설이라는 전제, 도로, 학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개발법, 정비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공부하지 않으니까 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용이 나오는데 이용은 저기 나와 있는 관리 중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만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바로 이용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 가서 이용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시설 사업에 공사업이 되는 거고 공사업이 진행된다면 옆에 있는 민간인이 반사적 이익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설 사업에서는 바로 뭐가 나오고 인가가 나오고 개발 행위에서는 허가가 나와서 항상 이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개발 행위 허가를 공부하는 거고 정비 사업에서도 개발 행위 허가를 공부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비법이나 개발법에서 공부할 때 개발 행위 허가는 건물 토토토 죽 하고 허가 되는 거 허가 안 되는 거 하고 간단하게 끝내버렸죠.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한성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내용이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설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행정청이 원래 해야 되는데 비행정청한테 인가를 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행정청은 공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인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보호 조치해야 된다. 공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힘을 주게 되는데 그 힘이라는 것 자체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분할 시행할 수 있다든가 공시 송달할 수 있다든가 무료 열람할 수 있겠다든가 그다음에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타인의 토지를 출입해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보호조치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문제에서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면 그때는 매수 청구 문제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매수 청구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는요. 허가 대상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주는 거고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겠지. 그런데 허가를 해줬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허가 자체를 아예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허가를 제한시키는 경우에서도 역시 우리가 아까 기출문제 하면서 정리했던 거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점이 개발행위 행위를 해주고 나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땅이 부족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돈이 부족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랬죠? 그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개발 및 또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절대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구라는 걸 공부하는데요. 이용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걸 공부하죠. 그러면 지구하고 성장관리계획은 역시 함께 만날 수 없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용어 정리 문제인데, 용어 정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정확히 보셔야 하는데, 항상 이 키워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 우리 책에는 책에 길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공법책에는 길 없다 그랬잖아. 그치?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 공부 책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그냥 책이다 하고 읽어요. 그냥 이렇게.
추상, 광역, 기본, 구체, 관리. 그럼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 또 광역은 2개 이상 지역, 광역, 계획권. 기본은 1개 지역. 자, 그런데 국가 밑에 지역이 있고, 그럼 국가가 계획을 세우려면 당연히 지역에다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 그러면 지역 계획하고 국가 계획이 충돌할 거고, 그럼 뭐가 우선이다? 국가가 우선이다. 또 기본이나 광역이 충돌할 것이다. 그럼 뭐가 우선이다? 광역이 우선이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는데 포크레인이 출동하는 사업은 원래 3개 사업이 있더라.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근데 개발 사업은 개발법에,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만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구 단위 계획은 특산품 계획이고, 특산품 계획은 특산품 있는 지역만 세우니까 전부 세운다, 일부 세운다, 일부 세운다. 그리고 지정은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하더라.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용도 지역은 이름이고, 이름은 중복되지 않고, 용도 지구는 별명, 중복되고, 용도 구역은 사회적 지위. 그래서 바로 수, 도, 계, 시, 입신용 이렇게 구성돼서 입신용이 새롭게 추가가 됐었지라고 보시면 되고, 개발 및 관리 구역은 땅이 부족하니까 강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돈이 부족하니까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완하.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읽으면 돼, 그냥. 그래서 이게 연결만 시켜주면 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된가 볼까요? 1번 보세요. 용어, 옳은 거. 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연히 장기 발전 방향, 맞죠? 그럼 끝난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광역계획도 장기 발전 방향. 대신 광역은 광역계획권,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누가? 6장이 세워요. 그럼 이제 끝난 건데, 자, 여기서 끝을 내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 항상 괄호가 있으면 괄호는 의심부터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한번 읽어보고, 가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봤더니 가로가 있어, 없어? 있어. 봤더니 구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보면 끝나는 거죠. 근데 틀린 거지. 자,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도시개발법의 개발사업이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지? 포함. 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지? 맞잖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이 다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만약 시험 문제 나올 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만 개량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량은 아니었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이 3가지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자, 성장관리계획인데 뭐가 나와 있어요? 지구 단위 구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성장관리하고 지구 단위 구역은 서로 만난다, 못 만난다?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러면 성장관리 계획은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의 문제지 지구 단위 계획에서 문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절대 만날 수 없다. 자, 그러면 미음번과 관련된 것은 지구 단위 계획 나왔네요. 어디다 세우죠? 일부에다가.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자, 그럼 보세요.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으면 답은 1, 2, 3, 4, 5 하면 3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3번이니까 1번 있고 2번 있고 답 3번에 있네 하고 넘어가고 4번하고 5번은 안 봐버리더라는 거야. 작년에 보니까. 근데 답이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3번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 틀렸다는 사실이 뭐가 틀렸는지를 찾아줘서 명확하게 틀린 것을 찾아줘서 옳은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할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암기에서 단순 암기에서 문제 맞히게 출제하고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이 문장을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봐요.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문장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충이라도. 그래서 그 문장의 흐름이 출제되는 범위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핵심이 뭔지를 찾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문장 다 안 읽었잖아요. 그냥 하나 보고 동그라미 치고 하나 보고 동그라미 치고, 그럼 하나 나오면 다음은 이거 나올 것이다. 하나 나오면 다음은 이거 나올 것이다. 이런 게 전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 그러면 시도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시장 군수일 때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초조사는 생략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5년의 형태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고요. 비구속적입니다. 공청회도 생략되지 않는다. 행정쟁송 대상 아니지만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정 계획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수립은 몇 개 이상 지역? 2개 이상 지역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수립은 분명히 출제된다면 출제 확률이 높아요. 자, 지정은 할 수 있다 밖에 없어요. 근데 수립은 필요적 수립도 나오고 임의적 수립도 있거든. 자, 필요적 수립은요, 원칙은 2개 이상이에요. 시도가 하거나 시장 군수가 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는 국장이 하거나 지정권자가 합니다. 근데 지정권자가 누구하고 누구예요? 국장과 도지사예요. 그러면 국장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글자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국가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정권자가 국장과 도지사에 있는 경우에서는요, 이때는 국가계획 아니고, 원래는 2개 이상 해야 되는데, 애들이 한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안 할 때지. 안 할 때 그러면 몇 년이 개입해야 된다 있어? 3년이라는 숫자가 빨리 차지해야 돼. 이게 수립하여야 한대요. 근데 임의적 수립은요, 그죠? 임의적 수립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도 공동이죠? 2개 이상이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이 공동과 여기 공동은 달라. 이 공동은 얘네들은 당연히 포함되고 지정권자하고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같이 수립을 하는 것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때는 바로 요청에 의해서. 자, 단독으로 하는 것은 위임한다 그랬지. 위임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있어? 도지사한테만 할 수 있다 했죠.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청 플러스 뭐가 있어서? 협의에 의해서. 됐죠? 이거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요 수립 부분들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협의는 지자체하고 한다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승인은 조정권자인데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승인권자인데 조정도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정은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조정이 됐으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공고는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나오지 않는다. 장관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광역은 약속이니까 뭐가 없다? 재검토가 없다. 딱 여기 있는 요 7가지만 가지고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죠. 광역계획권으로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습니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지금 광역계획권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떻게 뭐 나와 있어? 지정,
하여야 한다. 틀렸죠? 읽을 것도 없지. 할 수 있다지. 그럼 이거 틀렸으면 그 다음부터 읽을 게 있어 없어? 읽지 말라고 이제 끝난 거야. 한 번 틀렸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가 틀리든 두 개가 틀리든 세 개가 틀리든 아무튼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 공청회를 생략해 보되 못해. 자, 디귿번은 국가계획 나왔네. 근데 뒤에 뭐 나와 있어요? 수립한다 그랬네. 누가 수립해야 돼? 국장이. 그리고 한다가 나오면 하여야 한다도 되고 할 수 있다도 된다 그랬잖아요. 자, 리을번은 광역계획권을 수립한대요. 누가? 장관이. 그럼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첫 번째 수립하여야 한다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년 나와야 되겠죠. 3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국가계획 나와야 되겠지. 국가계획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공동으로 해야 할 수 있다가 있었잖아요. 공동이라는 말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시도가 한대요. 그러면 이건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면 되겠죠? 장관 개입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이제 곤란할 줄 알면 이제 여기는 성공한 거야,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여기서 헷갈리거든, 이런 데서. 장관이 나오고 도지사가 나오는데 이거 왜 나오지? 왜 나오지? 이제 이게 정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도지사는, 자, 도지사는 조정되죠? 근데 심의를 하는데 누구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어요? 지방. 그러면 여기도 옳은 것은 하고 1, 2, 3, 4, 5 하면 답은 몇 번이고? 3번이야. 그죠? 근데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개만 옳은 문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하고 냈을 때 하고 옳은 게 몇 개인가에 냈을 때 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죠?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보세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인데, 비구속적은 뭐가 나오고? 공청회. 그 다음에 행정 쟁송이 아니고 법정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요, 하나 더 추가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정해져 있었겠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어디서 세워요? 육계장이 세워. 그쵸? 육계장이. 그러면 육장이 시 군수들이 세우는 기준들이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A, B, C, D, E, F인 경우에 한해서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 생긴 용도구역이 있었죠. 도시혁신구역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이라든가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있었죠? 자, 이런 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든 이유는 왜 만들었느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그 지역 발전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나 서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 지역이 세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일반 지역들에서는 자주 세우겠어요? 못 세우겠어요? 못 세워.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일반 지역들은 거의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야. 서울, 경기만 계속 세우고 있는 거지. 도시군 기본계획을. 그럼 일반 지역은 군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일반 지역들은 서울이나 경기하고 공통적으로 세우는 A, B, C, D, E, F 말고도 그죠? GH라는 계획도 너희들은 세워라 이렇게 준 거야. 그 계획이 바로 뭐라고? 생활권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활권 계획은 바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로 이런 도시혁신구역이라든가 복합용도구역, 공간 재구조와 계획과 관련된 문제 있었죠? 그래서 그 계획적 근거에서 미리 세울 수 있게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 계획 전에 뭔가 추상적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 생활권 계획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립은 홀로 세웁니다. 시군 6장이. 그리고 연계 수립 가능하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이 함께 세우는 거고 연계 수립은 한 개의 지역이 포함시켜버리는 거죠. 옆 지역을. 그죠? 그때는 광역도 마찬가지고 기본도 마찬가지고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또 수립 예외는 시장 군수에서 나오는데요. 이때 수립 예외가 나오는 것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수립하지 안 한다가 아니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에 경계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에서요. 광역이 나오면서 전부가 나오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만약에 일부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부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립과 승인 문제인데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6장이 세우는 거니까 장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도지사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준, 협의. 그리고 도지사가 나오는 것은 승인, 송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수립이나 승인에서는 장관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수립에서는 도지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도지사는 오직 어디서만 나온다 했어? 승인. 그래서 승인에서만 도지사가 나오는 거야. 또 하나, 시민은 중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결정권자가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하고는 협의할 수 있어요? 국장. 즉 지역에서 계획을 세울 때 혹시 나라에서 찜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왜?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이 충돌되면 뭐가 우선이니까? 국가계획이 우선이니까 뺏기기 전에 미리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계획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그거 내가 세워놨는데 국가에서 말해버리는 순간에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과 협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인 경우에는 5년 이내 경험하는데 이건 혼자 세우는 거니까 했으면 또 할 필요는 없다. 생략 가능. 자, 승인권자는 곧 수립권자인데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문제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5년은 재검토입니다. 그러면 승인권자가 결론은 시도지사가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 군수는 대신 도지사가 하니까. 그리고 공고 문제 나오는데 공고는 6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장관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와. 도지사도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봐보세요. 자, 3번 문제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설명 중 옳은 것하고 나와 있죠? 자, 기억법 문제 보시면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문제인데 조사하거나 측량하래요. 기초조사죠? 맞습니다. 자, 니은법 문제는요. 시장 군수입니다. 자,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전부도 수립할 수 있고 일부도 수립할 수 있고. 자, 디귿법 문제입니다. 지금 승인은 장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쵸? 도지사는 나올 수 있어요. 리을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의 경계를 갖지 않는데 9만 명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지 아니 하여야 한다면 틀리는 거지. 아니 할 수 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하여야 한다는 건 안 해도 완전히 안 해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안 하는 거지 아니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보세요. 5년 나와 있죠? 그리고 뭐 나와 있어? 재검토 나와 있죠? 5년 재검토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옳은 것은 기억번하고 미음번 두 개 문장이 오르겠죠? 그래서 답은 2개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틀린 것은 하고 했으면은 아니 옳은 것은 하고 했으면은 답은 1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기억번으로 가야 돼? 미음번으로 가야 돼? 만약에 이걸 옳은 것은 하고 했으면 1, 2, 3, 4, 5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번으로 가야 돼? 미음번으로 가야 돼? 1개밖에 못 가잖아. 기억번? 왜? 어? 자, 장관 나왔잖아요. 장관은 거기서만 나온다 했어. 기준, 협의. 근데 어디서 나오고 그랬어?
재검토에 나와버렸잖아. 재검토 누가 해야 되겠어요? 시군수가 해야지. 육장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틀려보라는 거예요. 한번. 혹시나 해서. 이런 거 나오면, 장관이 그동안은 계속 나올 때는 맞췄는데, 갑자기 재검토 장관 나오면서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해봐야, 장관은 어디서도 나오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추상적 계획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